지난주에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칩 쇼티지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칩 쇼티지를 슬기롭게 잘 해결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 그때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문제를 다른 대체 반도체를 찾아서 펌웨어를 바꿔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테슬라도 역시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이 칩 쇼티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제 그런 문제에 있고 2분기의 실적은 자동차 생산량은 이 반도체가 얼만큼 원활하게 공급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랬지.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대처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대체 반도체를 찾아서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서 반도체를 바꾸는 과정. 그 과정이 이제 쉬운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바꾸는 문제뿐만 아니라 펌웨어를 갖다가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거든.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파워월이 이제 자동차에서 쓰는 반도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은가 봐. 그래서 파워월에 쓰일 반도체를 미리 땡겨서 자동차에 쓰겠다. 그래서 파워월의 생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파워월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아무래도 수익이 자동차 쪽에서 많이 나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테슬라 세마이나 아니면 사이버 트럭도 약간 늦춰지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도 했어.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애플이야. 왜 애플을 언급했을까? 애플을 두 번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그 배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의 스마트폰에 쓰이는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차에 쓰이는 배터리를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배터리에 쓰이는 그 원소 중에서 코발트가 있거든. 코발트는 뭐 내가 알기로는 콩고에서 주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권 문제가 좀 관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애들을 노동력을 착취해갖고 코발트를 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되는 걸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콩고에서 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아프리카는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또한 또 가격도 가장 비싸고 원소 중에 비싼 원소이기 때문에 코발트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테슬라가 그 초기 버전에서는 뭐 양극재에 코발트가 뭐 10%가량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5% 정도로 줄였고 많이 줄였네.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애플보다 코발트를 훨씬 적게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애플을 은근히 디스하는 뭐 그런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는 슈퍼차저 얘기를 하면서 애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 슈퍼차저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슈퍼차저를 다른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에도 이제 오픈을 하겠다. 뭐 그런 발표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뭐를 디스하는지 알겠네. 애플은 그 패스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픈할 거야. 오픈해도 자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어떤 회사처럼 그렇게 폐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애플 같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 엣지. 애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기침하면서 은근히 이제 웃기게 이제 디스를 했는데 뭐 그 이후에도 최근에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론이 또 애플에 대해서 트윗을 날렸는데 애플의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수수료율이 30% 정도까지 받는 것 같아. 많이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애플 니네들이 무슨 인터넷에 세금을 받듯이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트윗도 올렸어.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이제 애플에 대해서 디스를 많이 하네, 일론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런가? 기다려, 곧 따라갈게 이러면서. 뭐 우리의 입장에선 좋은 건데 우리는 이제 테슬라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일론이 애플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지.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지. 그 다음 키워드는 쉽 에어크래프트인데 이거는 내가 최근에 루머를 하나 들은 게 있어. 테슬라가 전기 비행기를 만들 것이다. 그런 루머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말이 언급이 되면서 이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뭐 조금 퍼졌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론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부풀려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아, 너무 넘겨짚고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 그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 양극재의 재료를 보면 지금 뭐 철 베이스인 양극재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켈 베이스인 양극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뭐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그러니까 레인지가 짧은 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철 베이스의 양극재를 쓰는 이제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아, 그럼 철하고 니켈을 비교를 했을 땐 철이 무거운가? 그게 좀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 멀리 가야 하는 롱 레인지 버전이나 이런 것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니켈 베이스 양극재를 쓰는 배터리가 좋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 배나 뭐 에어크래프트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니켈 베이스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배나 에어크래프트를 갖다 썼는데 그게 이제 와전이 된 거지. 그렇게 멀리 한 번에 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서는 당연히 니켈 베이스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테슬라 세마이도 만들어야 되고 사이버 트럭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가 버전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배터리가 사용될 것이 이제 너무나 많고 지금 배터리가 공급이 딸리는데 뭐 배나 비행기를 생각할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아직은. 그 다음 키워드는 베스킨 라빈스냐. 이거는 뭐를 비유했을까? 궁금해. 보통 이제 베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잖아. 아, 골라 먹는 제비? 베스킨 라빈스 31, 36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먹을 때는 뭐 31이라고 그치. 했는데 요즘 36인 것 같아. 이것도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나올까 학수고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도 4680 잘 돼가냐, 언제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일론이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4680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크기의 배터리,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는 배터리. 아, 그래. 배터리에 대한 옵션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다양한 옵션을 모두 사용해서 당분간은 자동차를 만들어 나갈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배터리 오브 베스킨 라빈슨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4680 배터리 이게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발표한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만들고 싶은 배터리인데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작은 크기. 아직은 이 4680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모델 S하고 모델 X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거. 크기도 이제 다 세 가지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고 양극재를 사용하는 케미스트리나 음극재도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음극재에도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지금 흑연을 주로 사용하는데 뭐 성능을 높이겠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케미스트리. 배터리 포맷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양극재 같은 경우도 그 철 베이스가 있고 니켈 베이스가 뭐 이렇게 다르듯이
그럼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해서 우리는 차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4680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에 의해서 큰 변화는 당분간은 없다. 단기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그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음 키워드는 discrimination인데 이거는 차등, 차별 뭐 이런 얘기거든. 뭐에 대한 차등일까? 뭐 차등 그 슈퍼차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에 슈퍼차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차 업체한테도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도 지금 슈퍼차저가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릴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그 몰리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안 몰리는 시간대에 그 뭐 가격의 차등을 두거나 아니면은 오픈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슈퍼차저를 다른 차들한테 그 테슬라 유저와 그 다음에 비테슬라 유저 이들 간의 어떤 차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네. 그런 차등을 줘서 그 슈퍼차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거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게 자동적으로 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격에 이제 차등을 주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슈퍼차저 전기 요금, 차징 요금을 올리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 때는 가격을 싸게 하고. 마치 우리가 그 주간 요금, 전기세, 주간 요금, 야간 요금 다르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릴 때 안 몰릴 때를 그런 식으로 차등화를 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통해서 슈퍼차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다음 키워드는 It's not like a science problem, it's an engineering problem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학적인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지.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4680 배터리의 이제 개발의 현황에 대해서 일론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배터리를 갖다가 드라이 코팅, 양극재나 음극재를 드라이 코팅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었잖아.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배터리들은 어떤 액체를 섞어갖고 페인트 칠하듯이 그렇게 코팅을 하나 보지? 그것을 이제 웻 코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배터리 데이를 하기 전에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해서 그 드라이 코팅 기술을 획득을 했는데 저 회사가 그걸 하는 회사라서. 최근에 다시 팔았다, 나도 되팔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맥스웰은 내가 익숙한 이름이잖아. 이 커피 맥스웰. 그래가지고 맥스웰 팔았어 그래갖고 중에 커피 회사를 판 것도 아니고 뭐야 그랬더니 그게 음극재 회사였구나. 그래서 그 기술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 되는데 양극재에서 잘 안 된다라고 그 드라이 했어. 코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치 이제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한쪽 이게 피자 도우 이렇게 밀면 나 이해돼. 밀면 가운데는 더 얇고 가해로 갈수록 두꺼워져.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균일하게 이제 코팅이 안 되는 문제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할 때 그런 프로토타입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실제 원하는 4680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코팅을 하니까 그 예상치 못하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 책임자인 그 앤드류 수석 부사장 있지. 저건 그러면 앤드류가 한 말이야. 이 앤드류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일론이 그 말을 하니까 끼어들어서 이것은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It's not a question of if.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It's a question of when. 언제 될지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시기가 문제지, 그게 되기는 된다, 이 얘기잖아. 되긴 될 거다. 그래서 그 앤드류가 그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더라고. 마치, 그러니까 일론이,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앤드류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투였는데. 근데 앤드류가, 될 거야. 기다려봐. 이 얘기잖아. 그래서 앤드류가 우리 팀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은 It's a question of when. 언제 될지 시간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겠네. 그 부분이 재밌더라고 나는 들으면서. 다음은 The most valuable things ever done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그랬단 말이야. 이건 뭔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자율주행. 그렇지. 일론이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 거의 마무리하는 말로 인류 문명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일론이 이제 요즘 이제 가장 그 역정을 두는 것이 이제 FSD를 빨리 완성을 하는 것. 그렇지. 그게 이제 어쨌든 그 테슬라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그렇지. 우리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일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율주행이 완성된 자동차는 이전의 자동차하고 완전히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냐면 가치의 측면에서. 가치의 측면에서. 이전에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소비재인 거잖아. 그렇지. 소비재지.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지. 차를 일단 사면 그 다음 날부터 감가상각이 계속 다녀가는. 근데 자율주행을 하는 차량은 로보택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어. 얘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투자 자산의 성격을 띈 어셋이 되는 거야. 그래서 appreciation asse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혁명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지. 그렇지. 자동차 자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이번 컨퍼런스 콜에 이 말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당신은 어때? 나는 그 이전하고 좀 다르게 일론의 그 언급이 상당히 보수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앤드류한테 그렇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론이 이제 항상 이제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뭐 곧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건 잘 안 되고 있고, 그게 잘 될지 잘 모르겠네 하면 이제 젊은 이제 부사장들이 나와서 잘 될 거야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론이 이제 이런 젊은 부사장들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고. 그치.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년에 그 배터리가 올해에 비해서 공급사에서 2배가 공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 앤드류가. 그러니까 일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익스포넨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년 1월 1일이 돼서 당장 2배로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도 하고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년에 될 거야 그러면은 그래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될 거야 막 1월 1일 오기만 기다리고 막 이게 아니라 내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할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하루아침에 2배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부가 설명을 하는 그런 앨런의 모습이 이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50대잖아. 오히려 거기에 이제 부사장들이 예전에 앨런이 했듯이 이제 그 덤비는 형식으로 공격적으로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곧 해결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사장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점점 이제 앨런의 오른팔 왼팔들이 성장을 많이 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면이 상당히 좋았어.